파트 6는 가족과 직장 표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법, 또 학교, 고향과 거주지를 소개하는 법, 그리고 나이와 결혼 여부를 묻는 법, 또 취미와 여가, 오락에 대한 흥취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자신 소개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는 파트인 만큼 저와 함께 이번 과도 힘내서 함께 공부해봐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페이지 150쪽이에요. 챕터 1 가족 파트 먼저 시작해 볼게요. 유닛 1 가족에 대해 물을 때 하는 중국어 표현 좀 알아볼까요? 옆에 날개를 먼저 보고 갈게요. 식구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양사 커가 나오는데요. 커를 통해 중국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을 셀 때 쓰는 양사는 뭐 이거런, 쌍거런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식구수는 특히 커라고 쓴다는 점, 입 구자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입이 몇 명이냐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면을 중국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식구는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인데요. 찌아리 런또마 라고 하죠. 찌아가 집 가짜죠. 그래서 집 안에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식구가 얼마나 되나? 식구가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 찌아리 런또마 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문장 보고 갈게요. 형제가 몇 분이세요? 라고 형제 여부를 묻고 있는 질문이죠. 有几个兄弟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서 兄弟가 형제겠죠. 그렇다면 문자를 하나하나만 분석을 해볼게요. 자, 兄은 형자죠. 그리고 弟는 동생을 많이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형을 얘기할 때는 兄 그리고 동생은 弟弟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형제, 자매 네 글자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兄弟, 姐妹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혜는 지혜제, 언니죠. 메이는 메이메이 해서 동생, 여동생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장. 남편은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해서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렇다면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先生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른쪽에 날개를 한번 볼게요. 先生은 我先生, 你先生처럼 해서 우리 남편, 당신 남편 이렇게 남편을 호칭하는 단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어떤 일을 하냐는 문장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你先生做什么工作라고 표현을 하죠. 做工作 하면 일을 하다이기 때문에 做什么工作 하면 어떤 일을 하냐라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유닛 2 가족에 대해 대답할 때 하는 표현 알아볼게요. 우리 식구는 5명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我家有5口人이라고 했죠.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가족은 몇 분이나 됩니까? 해서 家里人多吗? 你家有几口人? 이라고 질문했을 때 我家有5口人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152쪽의 첫 번째 문장 보고 갈게요. 우리 가족은 매우 화목합니다 라는 문장이 나왔죠. 자, 단어를 먼저 보고 갈까요? 허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형용사로 화목하다, 사이가 좋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我们一家非常和睦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非常은 매우, 굉장히란 뜻이죠. 그래서 옆에 날개를 잠깐 보면 이 문장에서 이는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모두의 의미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자 하면 우리 집안 전체는, 우리 가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가족은 매우 화목한 가족입니다. 我们一家非常和睦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문장, 부모님과 함께 사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跟父母一起过吗? 라고 표현을 하죠. 자, 一起过吗? 자, 过가 지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세요? 부모님과 함께 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오른쪽 날개 한번 보고 갈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중국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할아버지는 옆에 나와 있듯이 예예也跟你们在一起吗? 라는 문장이 나오죠. 자, 예예가 할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할머니는 나이나이, 그리고 주모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점 한번 외워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과 관련된 호칭이 좀 더 나오네요.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삼촌과 외삼촌, 고모, 이모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죠. 가족과 관련된 호칭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삼촌은 슈슈라고 하죠. 그리고 외삼촌은 찌우찌우라고 한다는 점 구별해서 한번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빠 쪽은 고모라고 하고 엄마 쪽은 이모라고 하죠. 중국에서도 이걸 구별해서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고모는 꾸고 그리고 이모는 아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이모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식당이나 뭐 가게를 갔을 때 이모님, 이모 이렇게 많이 부르죠. 중국에서도 약간 나이가 있으신 아주머니를 표현할 때는 아이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장 한번 보고 갈게요. 자녀에 대해 묻고 답할 때 하는 거예요. 유닛 3죠.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你有几个孩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孩子는 아이들, 자식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딸과 아들을 통칭해서 孩子라고 표현하는데요. 딸과 아들을 구별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오른쪽 날개 보고 갈게요. 아들은 儿子, 그리고 딸은 女儿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아기가 어릴 때는 男孩子, 그리고 어릴 때 딸은 女孩子라고 표현한다는 점, 이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녀들은 몇 살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네요. 至于 多大了 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多大了 라는 표현은 몇 살이냐 라는 표현으로서 나이를 묻는 질문이죠. 자기의 또래나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손 아랫사람한테 쓰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나이가 많거나 조금 자기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아니 多大了 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은 무례한 표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 아들은 초등학생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我儿子是小学生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초등학생을 小学라고 표현하죠.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뒤에 나오는데 그 점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아들만 둘이고 딸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有两个儿子没有女儿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儿子和女儿아까 앞에서 배운 표현이죠. 형제 자매에 대해 말할 때 하는 표현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라고 형제 자매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有兄弟姐妹吗? 자, 아까 제가 兄弟姐妹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형제 자매라고 직역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형은 둘 있는데 누나는 없어요 라는 표현을 한번 배우고 갈게요. 有两个哥哥没有姐姐라고 하죠. 哥哥가 오빠, 형이고요. 누나는 지혜지혜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직장 파트가 나오는데요. 직업을 묻고 답할 때 하는 표현을 한번 먼저 볼게요. 유닛 1이죠. 첫 번째 표현 보고 갈까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你是做什么工作的? 라고 해서 是的 구문이 나오는데요. 是 해서 더로 끝나는 문장은 강조하는 구문이죠. 그래서 你是做什么工作的를 직역을 하자면 당신은 어떤 직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 직업 부분, 工作 부분을 약간 강조하는 문장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면 你是做什么工作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아래 문장에서 단어 하나 보고 갈게요. 职业라는 단어가 나오죠. 你的职业是什么? 자, 같은 질문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물론 직업을 표현하는 말이죠. 두 번째도 你的职业에서 직업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죠.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답변을 몇 개 알아보고 갈게요. 다음 페이지예요. 저는 무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무역, 마오이라고 하죠. 그래서 我是做贸易的 하면은 여기 또 是的 구문이 나왔죠. 나는 무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뭐뭐를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我是做贸易的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바로 윗문장에 의사라는 단어 하나 보고 갈게요. 이성이라고 나오죠. 의사를 이성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죠. 직장을 묻고 말할 때예요. 유닛 2죠. 당신은 어느 회사에 근무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你在哪个公司工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公司 하면 회사죠. 그리고 工作는 일을 하다, 근무하다죠. 그래서 哪个公司工作 하면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십니까? 라고 해서 상대방의 회사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죠. 자, 같은 표현을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어디에 출근하십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你在哪儿上班?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上班은 동사로 출근하다, 일을 하기 시작하다라는 표현으로서 니 샹빠마 하면 출근하세요 이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반대말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샹빠니 출근하다면 이제 퇴근하다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샹가하 약간 감이 오시죠? 시아반을 퇴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반, 샹반 이렇게 반대말 표현 한번 주의해 주시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출퇴근에 대해 말할 때에서 여기 나오네요. 바로 네 번째 문장 볼게요. 你什么时候下班 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언제쯤 퇴근하세요? 언제 퇴근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자, 下班 보고 가시고요. 다음 표현도 한번 볼게요. 집에서 회사까지 멀어요? 라고 질문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从家到公司远吗?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위엔 우리 알다시피 멀다 라는 걸 표현한 단어죠. 그래서 총 하면은 어디에서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从家到公司 하면은 집에서 회사까지죠. 집에서 회사까지 뭡니까? 그래서 위엔마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유닛 4, 근무에 대해 말할 때 쓰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잔업은 늘 하십니까? 라고 야근, 잔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经常加班吗? 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여기서 加班이 잔업, 야근을 한다는 뜻이죠. 자가 약간 더하다, 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 일을 한다, 한마디로 야근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一天工作几个小时?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날개를 한번 보고 갈게요. 几点 몇 시를 나타내죠. 几个小时 몇 시간을 나타내죠. 이걸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볼 때는 现在是几点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몇 시간 할 때는 거를 붙여서 几个小时 이렇게 표현을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어제는 2시간 잔업을 했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아까 제가 위에서 잔업이 加班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중요하게 볼 점이 무엇이냐면요. 昨天加了2个小时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加班을 보통 한국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어제 잔업을 했어요 라고 러를 붙여서 과거형을 표현할 때 加班了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주의시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 加班이 둘 다 이렇게 이합동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러를 붙이려면 加了班이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昨天加了2个小时班 이렇게 표현해야지 昨天加班了 이렇게 표현하시면 틀린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급료에 대해 말할 때를 한번 볼까요? 한 달에 월급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네요. 一个月工资是多少?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工资는 월급이죠. 그래서 월급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고 갈게요. 오른쪽에 工资 이외에도 薪水도 자주 쓰인다고 나오네요. 자, 둘 다 한번 보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월급도 돈이니만큼 월급을 표현할 때 얼마냐라는 표현에서 多少가 나온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시간 외 근무는 잔업수당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加班就有加班费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중요한 점은 페이죠. 자, 무슨 수당, 무슨 비용, 무슨 돈 할 때 페이가 붙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加班费하면 잔업수당, 잔업비용 이렇게 되겠는 거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고 갈까요? 휴가에 대해 말할 때 유닛 6죠. 매주 이틀간 쉽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每星期休息2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休息는 동사로 휴식하다, 쉬다, 휴양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틀간 쉽니다 하면 休息2天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네 번째 문장 보고 갈까요? 여름 휴가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有暑假吗?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暑假 여름 휴가, 여름에 휴가를 간다 해서 자, 여기 오른쪽에 날개가 나오는데요. 지아가 거짓, 가짜, 휴가, 휴일이라고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뜻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这是真的假的 하면은 이거 진짜야 가짜야 할 때 가짜, 거짓에 지아가 있고요. 여기서처럼 휴가, 휴일에 暑假 에서 또 지아가 있다는 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챕터 3에 학교가 나왔네요. 자,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또 대학교, 고등학교, 전공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아까 앞에 ours in New York 표현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한번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배웠듯 초등학교는 小学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소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초등학교죠. 그 중학교는 중국어로 初中이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고등학교는 高中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당신은 학생입니까? 라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你是上学的吗?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어디서 많이 본 구조죠. 上学는 上班이라는 표현과 비슷하죠. 그래서 출근하다, 일을 나가다 할 때는 上班이고요. 학교를 가다, 등교하다 할 때는 上学라고 표현한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 당신은 대학생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표현이죠. 你是不是大学生? 이라고 하는데 是不是 나왔죠? 对不对? 是不是 해서 당신 대학생 맞아 아니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당신은 대학생입니까? 라고 그냥 물어보는 표현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장에 몇 학년이세요? 라고 몇 학년인지 묻는 질문이죠. 几年级了? 라고 하는데 年지 하면은 무슨 학년, 무슨 연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年지가 나오는 다른 문장 볼게요. 다음 문장, 대학교 4학년입니다 라는 표현은 大学 4年지라고 표현하죠. 자, 그렇다면 대학교 4학년이를 大学 4年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짧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我是大四라고 이렇게 大四 이렇게 두 가지 글자로서 조금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학위와 전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문장, 무엇을 전공하십니까? 라고 해서 전공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죠. 你是哪个专业的?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专业 하면은 전공이라는 명사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 비슷한 문장이죠. 어떤 학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전공이 뭔지 물어보는 질문이겠죠. 请问你有什么学位? 라고 하는데요. 자, 学位 하면 학위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유닛 3 학교 생활에 대해 한번 말해볼까요? 두 번째 문장이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나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완전히 직장이 아니라 잠깐 일하거나 약간 계약직을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라고 할 때는 따공이라는 표현 많이 쓴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은 你正在打工吗? 라고 하면은 아르바이트 하는 중입니까? 아르바이트 하세요? 라는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니? 라고 해서 동아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团体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你加入什么团体活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加入는 어디에 가입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동아리 가입했니? 어떤 동아리 활동하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하는 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밑에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考试结果怎么样了?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학교를 다니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험이겠죠. 그래서 시험은 考试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 결과 하면 考试结果라고 표현한다는 점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챕터 4 고향과 거주지에 대한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유닛 1 고향에 대해 말할 때 쓰는 표현들 알아볼게요. 고향은 어디입니까? 라고 고향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죠. 你的家乡是哪?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家乡이 고향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바로 아래 문장에 제 고향은 작은 시골에 있습니다. 해서 또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家乡이 아니고 다른 단어가 쓰였죠. 老家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래된 집, 옛날 집이라는 표현으로 고향을 뜻하죠. 그래서 老家 하면 고향, 家乡 하면 고향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라는 표현 또한 고향을 묻는 질문이겠죠. 您从什么地方来的?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딱히 어떤 지방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地方, 어떤 곳,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你从什么地方来的? 하면은 我从韩国来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유닛 2 거주지를 물을 때 쓰는 질문들을 한번 보고 갈게요. 두 번째 문장이죠.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住在这附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住라는 표현은 동사로 살다, 거주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근처, 부근은 중국어로 附近이라고 하죠. 직역하면 부근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당신 집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去你家需要多长时间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去你家 하면 당신 집에 가다, 去가 나오죠. 그럼 多长时间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라고 시간의 경과를 묻는 질문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저는 교통이 편한 곳,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네요. 我住在交通方便的地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交通 하면 교통이죠. 자, 方便 하면 편하다, 편리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 하면 交通方便的地方이라는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유닛 3, 집안의 시설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당신의 집은 방이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你家有几个房间 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오른쪽 날개를 잠깐 보고 갈게요. 지 자체가 몇이라는 의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의문사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한마디로 你家有几个房间吗?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자, 지라는 표현에 이미 마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고 你家有几个房间 이렇게 그냥 표현하시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부엌이 아주 깨끗하군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부엌은 뭐라고 할까요? 자, 厨房을 부엌이라고 하죠. 주방. 약간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厨房很干净 하면 주방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라는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서 두 번째 문장 화장실을 한번 보고 갈까요? 洗手间在哪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洗手间을 직역을 해보자면 손을 씻는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오른쪽 날개를 봤을 때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卫生间 하면 위생실에서 위생실, 화장실이란 뜻이고요. 더 직접적이죠. 저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처소라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厕所하고 卫生间, 洗手间 모두 다 화장실을 뜻한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이와 결혼에 관한 중국어들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유닛 1 나이에 대해 물을 때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몇 살이세요? 아까 나왔었죠? 多大了 라는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당신의 나이를 알려주시겠습니까? 多大了 보다는 조금은 더 포멀한 문장이죠. 可以告诉我你的岁数吗?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岁数 하면 명사로 나이, 연령, 연세라는 뜻이죠. 그래서 你的岁数 하면 당신의 연령, 당신의 나이라는 뜻이죠. 자, 유닛 2의 나이에 대해 대답할 때 쓰는 표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35살입니다 라고 하면은 35了 이렇게 해서 나이 플러스 러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25입니다는 뭐라고 할까요? 25了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올해 30살입니다 라고 해서 올해 뭐뭐입니다 라고 표현하려면 我今年30了 해서 숫자 앞에 我今年을 붙이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 30대 후반입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 좀 재밌는 표현이죠. 30多快40了 하고 표현을 하는데, 자, 30 그리고 곧 40대가 돼 라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0대 후반이야 라고 말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30多快40了 하면 나 이제 곧 40대야. 한마디로 나 30대 후반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저와 동갑이시군요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동갑은 뭐라고 할까요? 你和我同岁呀 라고 표현하는데, 동岁하면은 동감할 때 동이죠. 그래서 같다라는 표현이고요. 동갑, 동岁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유닛 3 생일에 대해 말할 때죠. 언제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什么时候出生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간단하죠. 出生 하면 출생이겠죠. 그래서 언제 출생하셨습니까? 생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표현하는 질문이겠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오늘이 당신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라고 생일인지 아닌지 묻는 문장이죠. 今天不是你的生日吗?对不对?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너 생일 아니니? 맞지? 对不对?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생일 축하해요도 중국어로 기억해 두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祝你生日快乐 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生日快乐 하면 생일 축하해 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닛 4 결혼에 대해 묻고 답할 때 쓰는 표현들이 나오네요. 첫 번째 문장 보고 갈게요.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请问你
지혜혼러마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지혜혼하면 결혼이죠. 결혼하셨습니까? 해서 니 지혜혼러마라고 의문문의 표현을 쓰고 있죠. 자, 두 번째 문장이에요. 언제 결혼을 하셨습니까? 결혼을 했으면 이제 언제 했는지도 한번 궁금할 수 있겠죠. 什么时候成家的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자, 장자라는 표현이 결혼이라고 여기를 표현했는데 좀 재밌는 문장이죠. 청이라고 하면은 성립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죠. 지아 하면은 집이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제하면은 결혼하다는 뜻이라는 점, 가정을 이루다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신혼부부이시군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还是个新婚夫妻吗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후치 하면 부부죠. 자, 그렇다면 신혼부부 하면 신혼부치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신혼여행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신혼여행을 가다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또미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미웨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거 하니까 신혼여행을 하면 영어로는 허니문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웨 하면은 꿀, 그리고 위에 하면은 월 해서 밀월여행 이렇게 해서 중국어 표현이지만 영어권 표현인 허니문에서 나왔던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혼, 재혼에 대해서도 한번 표현들을 배워보고 지나가면 좋겠죠. 자, 두 번째 표현이에요. 저 이혼했어요. 我离婚了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혼했으면 리혼해서 리가 이별하다 할 때 이자죠. 그래서 리혼하면 이혼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이네요. 우리는 이혼할 예정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예정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이죠. 我们打算离婚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打算뭐뭐를 계획하다,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혼할 예정이다 조금은 우울한데요. 그렇다면 결혼할 예정이다로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我们打算结婚하면 우리 결혼할 예정이야 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는 최근에 재혼했습니다. 자, 재혼도 나오네요. 자, 재혼은 짜이혼 역시 한국어와 비슷하죠. 다시 제자를 썼죠. 짜이혼이라는 점. 재혼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챕터 6 취미에 대한 중국어 표현이죠. 자, 취미는 중국어로 일단 아이하오라고 하죠. 애호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싱취라고도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요. 싱취하면 흥미가 있다, 흥취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모두 다 취미를 가리키는 말들이죠. 그래서 취미가 음악 듣기라고 한다면 팅잉웨라고 표현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유닛 1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취미와 흥미를 한번 물어봐야겠죠.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네요. 你的爱好是什么? 라고 질문했죠. 爱好가 애호, 취미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마지막 문장이네요. 음악 감상을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你爱听音乐吗?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너 음악 감상하는 거 사랑하니? 음악 감상하는 거 좋아하니?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음악 감상 좋아하세요? 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죠. 유닛 2, 취미와 흥미에 대해 대답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제 취미는 독서입니다. 我的爱好是读书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독서하면 도슈, 두가 읽다라는 동사죠. 슈는 책이라는 명사죠. 책을 읽다. 그래서 도슈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네 번째 문장, 나는 낚시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자, 낚시를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죠. 자, 낚시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띠아위를 낚시라고 하죠. 그런데 좀 재밌는 표현이네요. 여기서 시환샹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흥미가 생겼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我喜欢上了钓鱼는 최근에 흥미가 생기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자, 샹러를 조금 응용해서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해를 중국어로 와이니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됐어 라고 표현을 하려면 여기 나왔던 샹러를 표현할 수 있겠죠. 我爱上了你 하면 나 너를 사랑하게 됐어. 我喜欢上了 하면 나 이것을 좋아하게 됐어 라는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게 됐다는 我喜欢上了钓鱼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물론 많은 취미가 있지만 그중 제일 즐기는 것은 독서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굉장히 자주 쓰이는 어문이 나왔네요. 자, 오른쪽 날개 보고 갈게요. 虽然 따는 비록 뭐뭐 하지만 뭐뭐 한다 라는 뜻이고요.
접속사 조합으로 매우 자주 쓰이는 조합이죠. 그래서 虽然 하면 비록 그리고 但是 하면은 하지만 이래서 비록 뭐뭐 하지만 이렇게 둘이 세트로 자주 쓰인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전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虽然我很多爱好但最喜欢的是看书 하면은 비록 나는 매우 많은 취미가 있지만 그중 제일 좋아하는 건 독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챕터 7 여가와 오락에 대한 표현들이죠. 여가에 대해 물을 때 쓰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문장이죠. 주말에 무슨 계획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周末有什么计划吗?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주말은 周末 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计划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계획이란 뜻이죠. 자, 휴일에 무엇 하실 겁니까? 라고 또 비슷한 질문이죠. 假日打算干什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打算 하면 이것도 계획하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라는 점 아까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자, 유닛 2, 유흥을 즐길 때 쓰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인기가 있는 디스코텍은 어디입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인기가 있는 이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受欢迎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말로 직역해보자면 환영을 받는 이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受欢迎이라고 들었을 때 환영받는 이라고 사실 풀이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디스코텍 하면은 最受欢迎的地厅 하면은 가장 인기 있는 디스코텍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장이죠.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라고 춤출 것을 권유하는 문장인데요. 能和我一起跳舞吗?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跳舞 하면 춤추다 라는 동사죠. 자, 젊은 사람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네요. 年轻人多吗? 라고 질문하는데 자, 年轻人 하면은 年轻 젊다, 젊은이들. 그래서 年轻人 하면 젊은 사람, 젊은이들이란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의 두 번째 문장이죠. 노래방 같은 데 갔을 때 한국 노래가 부르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겠죠. 한국 노래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요 한국어마? 라고 질문하는데요. 자, 한국은 한국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노래는 거라고 표현한다는 점. 그래서 한국 노래 하면 한국어 거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칭찬하는 표현이요.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노래 참 잘하시는군요. 라는 표현은 您唱得真好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창 하면은 노래하다 라는 동사죠. 아까 노래가 제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노래하다를 말로 표현을 하자면 唱歌 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我喜欢唱歌 하면 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유닛 3 오락을 즐길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카지노 도박장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자, 카지노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두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두창 총 지디엔 카이시 하면 카지노는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라는 표현이죠. 자, 현금으로 주세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징게요 하면 나에게 주세요라는 조금 높여 표현하는 말이죠. 징게요 현진 하면 현금으로 주세요. 자, 현진 현금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레저를 즐길 때 쓰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스키를 타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스키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滑雪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水 하면은 자, 눈이란 뜻이죠. 화는 동사로 미끄러져 내려가다, 미끄러지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눈을 미끄러지다라는 표현이니까 스키를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我想滑雪 하면은 스키 타고 싶어 이런 뜻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표현할게요. 짐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짐을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行李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行李在哪儿保管 하면은 짐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자, 여기서 보관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保管 하면 보관, 비슷한 표현이죠.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유닛 5, 여행을 즐길 때 쓰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我喜欢旅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행하면 旅行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해외여행을 가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你到过海外旅行吗?
旅游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제가 아까 여행이旅行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행이旅游, 旅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하면은海外旅游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표현이네요. 여행은 어땠어요? 旅行 怎么样 하면 어땠어 여행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챕터 8이네요. 예술과 문화생활 파트가 나왔네요. 자, 음악에 대해 말을 한번 해볼까요? 유닛 1이죠.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어떤 음악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떤 종류의 음악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해서 좋아하는 음악 장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你最爱听什么样的音乐 하면 어떠한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냐. 그래서 I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什么样 하면 어떤 종류, 어떤 모양 이런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저는 클래식 광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我是古典迷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미를 보고 갈게요. 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말로 모모 광, 모모 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춤이라는 표현이 중국 자주 쓰이는데요. 축구 광팬, 축구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죠. 축구는 쭈지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춤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잠깐 보고 두 번째 유닛 2를 한번 볼게요. 그림에 대해도 한번 말해볼까요? 자, 미술 전시회에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你去不去化妆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전람회 할 때 그 전이죠. 그래서 화 하면은 그림이죠. 화전 하면은 미술 전시회가 되겠죠. 자, 다음 해서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리시는군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你画得真好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아까 배웠었죠? 화 하면은 그림을 그리다는 동사라는 점.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 画得真好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좋아하는 화가는 누구입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你喜欢的画家是谁?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화가가 화자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조금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최대한 비슷한 중국어 글자를 가져다가 발음도 약간 비슷하게 중국어 풍으로 바꿔서 부르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화가들, 유명한 외국 화가들을 중국어 발음으로 하는 거 몇 개 한번 보고 갈까요? 자, 뭉크 유명한 화가죠? 중국어 발음 뭐라고 할까요? 멍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피카소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삐자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참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자, 유닛 3 독서에 대해 말할 때 한번 보고 갈게요. 어떤 책을 즐겨 읽으십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你喜欢读什么样的书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독서를读书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는다 하면 读什么样的书 이렇게 什么样이 중간에 껴들어가죠. 그래서 读书 이렇게 독서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 이 책은 좀 재미가 없네요 라는 표현이 나오죠. 这本没意思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재밌어요, 흥미있네요 라는 표현은 有意思였죠. 그렇다면 반대말 재미가 없다, 没意思가 되겠죠. 没有意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무슨 신문을 보십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신문은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报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무슨 신문을 보십니까? 하면 你看什么报纸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영화와 연극에 대한 표현들이 나왔네요.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세 번째 문장이죠. 중국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你喜欢中国电影吗?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电影 하면 영화라는 중국 단어죠. 그래서 중국어 电影 하면은 중국 영화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문장이죠. 자주 영화 구경을 가십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你常去看电影吗?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악 감상을 하다는 听音乐라고 표현했죠. 그렇다면 영화 감상을 하다는 듣다가 아니라 보다니까 동사가 달라져야겠죠. 보다라는 동사는 칸이겠죠. 그래서 칸电影 하면은 영화를 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유닛 5 텔레비전에 대해서 말할 때가 나오네요. 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자, 마지막 단어를 볼게요. GMO 해서 GMO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나라 말로 프로그램, 프로 종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면 자, 你喜欢哪些
电视节目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电视 하면은 텔레비, TV죠. 그래서 电视节目 하면은 TV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나는 연속극을 좋아해, 연속극을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我喜欢连续剧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剧가 앞에 연속극에서 극을 쥐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연속은 连续라고 표현을 하고요. 연속극에서 连续剧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0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챕터 9 건강과 스포츠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유닛 1 건강 상태를 말할 때 쓰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身体好吗? 라고 질문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표현이죠. 당신 건강 어때요? 건강 좋으십니까? 身体好吗? 건강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문장. 요 며칠간 몸이 좋질 않네요. 这几天身体不太好.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 문장. 몸이 불편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身体不舒服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舒服라는 표현은 형용사로서 편안하다, 쾌적하다, 안락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不舒服 라는 표현은 불편하다, 아프다, 편치 않다, 뻐근하다 라는 표현이죠. 몸이 불편하다, 身体不舒服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유닛 2 건강 유지에 대해 말할 때 나오는 표현들이죠. 건강해 보이시네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칸치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칸치라이는 보기에 뭐뭐해 보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칸치라이 很健康 하면 건강해 보이네요 라는 뜻이죠. 자, 健康 하면은 건강하다 라는 중국어 단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번째 문장이죠. 운동은 많이 하십니까? 라고 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你经常运动吗?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운동이라는 단어가 운동이라는 중국어 단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经常 하면은 자주, 많이 라는 뜻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날마다 운동하시죠? 라고 물어보는데요. 您是不是天天锻炼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날개를 보고 갈게요. 天天은 명사 tien을 중첩함으로써 하루하루가 반복됨을 나타낸다. 즉 매일매일이라고 해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天天 하면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런 뜻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매일매일 운동한다 하면 天天锻炼 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锻炼은 자, 몸을 단련하다라는 뜻인데요. 운동한다는 점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해서 꼭 운동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지 마시고요. 锻炼身体 하면은 신체를 단련하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직역이 되지만 중국어로 의역했을 때는 운동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유닛 3 스포츠를 화제로 얘기할 때 쓰는 표현들이죠. 자, 끝에서 두 번째 문장 무슨 운동을 하세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你做什么运动 하면은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죠. 일요일마다 등산을 합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등산을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바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요일마다는 每星期日我都去爬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일요일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자, 星期日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요일은 星期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礼拜日라고도 표현을 해서 이 세 가지 표현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등산은 바샨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수영이 나왔네요. 자, 수영은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요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수영할 줄 아세요? 라고 표현을 하려면 你会游泳吗? 하면 수영할 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유닛 4, 경기를 관전할 때 쓰는 표현들이 나오네요. 두 번째 문장,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인데요. 你看哪个队能赢?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赢이란 단어를 보고 갈게요. 赢이라고 하면은 자, 이기다 라는 중국어 단어죠. 자, 队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队는 어떤 편, 어떤 팀 이렇게 해서 我们队 하면 우리 팀, 你们队 하면 니네 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누구와 누구의 경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谁跟谁比赛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TV를 딱 틀었는데 막 축구를 하고 있어요. 누구와 누가 싸우는지 잘 모르겠을 때 谁跟谁比赛 하면은 누구와 누가 경기를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팀이 졌습니다 라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문장이 나오죠. 자, 아까 제가 잉 해서 이기다 말씀드렸죠. 지다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我们队输了 하면은 우리 팀이 졌어 해서 输 하면은 지다 라는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我们队赢了 하면은 우리 팀 이겼어. 我们队输了 하면 우리 팀 졌어.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표현 한번 보여갈게요. 우리 팀은 3대 1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3대 1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3比2 이거를 3대 1이라고 표현하죠. 그렇다면 2대 1은 뭐라고 할까요? 2比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뭐뭐 대 1, 뭐뭐 대 뭐 할 때 대를 중국어로 比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我们队以 3比2 领先 하면은 우리 팀이 3대 1로 앞서고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챕터 10이죠. 날씨와 계절에 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유닛 1, 날씨를 물을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고 갈게요. 오늘 날씨 어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今天天气怎么样?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怎么样 자주 나왔죠. 어때요? 라고 질문하는 표현이죠. 날씨는 天气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오른쪽 날개 볼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천기를 누설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TNT를 직역하면 천기가 되겠죠. 하지만 중국어로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고요. TNT는 단지 날씨만을 표현할 뿐이라는 점 착각하지 마시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런 날씨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하고 있죠. 你喜欢这种天气吗? 라는 표현인데 이런 종류의 날씨 좋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유닛 2 날씨가 좋을 때 쓰는 표현들 알아볼게요. 날씨 참 좋죠? 라는 질문이죠. 今天天气真好是吧? 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날씨 정말 좋아. 是吧? 그렇지 않니? 이렇게 시바로 늘어보는 문장은 마자가 들어가서 대부분 긍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문, 의문문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바 했을 때는 사실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고 하는 질문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날씨가 개기 시작했네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날씨가 개다는 转型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동사로 날이 개다, 흐린 날씨에서 맑아지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天气开始转晴了 하면은 날씨가 개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유닛 3 날씨가 나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문장이죠. 오늘은 약간 흐려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흐리다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今天有点阴 이라고 하면 오늘 좀 흐리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비가 내릴 때 쓰는 표현도 알아봐야겠죠. 자, 유닛 4 첫 번째 문장 보고 갈게요. 오늘은 비가 내릴까요? 라는 표현인데요. 今天有雨吗? 라고 하면은 자, 오늘 비가 내려서 자, 용 하면 있다죠. 자, 위 하면 비죠. 그래서 요 위마 하면은 비가 있어? 비가 내려?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오늘은 비가 내립니다. 자, 今天要下雨 하면은 자, 下雨 하면은 비가 내리다라는 뜻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폭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위가 비죠. 자, 폭발적으로 내리다, 굉장히 많이 내리다는 뜻이죠. 자, 暴雨 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暴가 폭자를 표현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폭설도 한번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자, 暴雨가 폭우면요. 暴水 하면은 폭설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유닛 5,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깥은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外面正在刮大风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刮风 이라는 표현이 바람이 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세차게 바람이 붑니다. 매우 바람이 크게 부네요 하니까 刮大风 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빠오가 또 나왔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오가 폭설, 폭우에 쓰이는 폭자라고 말씀드렸죠. 폭풍이 불어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刮起暴风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바람이 매우 많이 불다, 폭풍이 불다라는 뜻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유닛 6 사계절에 대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모두 날씨가 다르듯이 중국어 표현도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표현 한번 보고 갈게요. 바깥은 약간 춥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外面有点冷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춥다가 중국어로 冷 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춘티엔 종위 따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춘티엔 하면은 봄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종위 하면 드디어, 마침내, 자, 따오는 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종위 따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다음 문장을 볼게요. 바깥은 아주 덥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까 바깥은 아주 춥습니다라는 표현에 반대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外面很热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热 하면은 중국어로 덥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름은 아주 무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夏天很热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가을 날씨는 아주 시원합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秋天的天气很凉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凉爽은 형용사로서 서늘하다, 시원하고 상쾌하다라는 뜻으로서 가을 날씨에 매우 잘 어울리는 형용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이제까지 봄, 여름, 가을을 배워봤는데요. 겨울은 나와 있지가 않네요. 겨울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 冬天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봄은 春天, 여름은 夏天, 그리고 가을은 秋天, 겨울은 冬天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과 연, 월, 일, 챕터 11이죠. 자, 유닛 1, 시간을 묻고 답할 때 쓰는 표현들 알아볼게요. 첫 번째 표현이죠.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묻는 표현인데요. 现在几点?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몇 시야? 라고 해서 시간을 묻는 의문문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은 6시 15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现在是6点15分 하면은 자, 6시 15분 하면은 15분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곧 9시가 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자, 快到9点了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快到하면은 이제 곧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9시가 거의 다 됐다. 곧 9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곧 6시가 다 됐네.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快到6点了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유닛 2, 시간에 대해 말할 때겠죠. 자, 세 번째 문장을 보고 갈게요. 언제 돌아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你什么时候回来?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回来 하면 돌아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什么时候 하면은 언제쯤 돌아오실 겁니까? 언제 돌아와? 你什么时候回来?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의 마지막 문장 볼게요. 오전 몇 시에 만날까요? 라고 해서 의문문인데요. 上午几点见面?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오전 하면 上午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오후는 下午가 되겠죠. 자, 几点见面 하면 见面에서 만나다 라는 뜻인 거 알고 계시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너무 이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 太早了. 자, 早가 이르다, 일찍이다 라는 뜻이죠. 너무 이르네요 라는 표현이네요. 자, 반대로 시간이 너무 늦네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표현은 时间不早了. 자, 不早了 하면은 이르지 않네요. 자,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라는 뜻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유닛 3, 일을 말할 때 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은 며칠입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今天几号 라는 표현이 나오죠. 옆에 날개를 보면요. 중국에서 날짜를 물을 때는 how와 가 같이 쓰이는데요. 보통 회화에서는 how가 더 많이 사용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今天几日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구어체에서는 今天几号 해서 how를 더 많이 쓴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날짜를 말했으면 요일도 말할 줄 알아야겠죠? 챕터 4 요일을 말할 때예요. 자, 첫 번째 문장.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 해서 요일을 물어보고 있죠. 今天星期几 하면은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자, 옆에 날개를 볼게요. 요일은 표현하는 한자는 한국과 일본이 같고 중국에서는 싱치 이외에 자, 리바이만 쓰인다 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싱치지 하면 리바이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요일이라는 단어가 싱치와 리바이 두 종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거를 활용해서 모레는 화요일입니다 라는 표현을 볼게요. 后天是礼拜二 라고 표현을 하죠. 자, 星期二 뿐만 아니라 礼拜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礼拜는 명사로 주, 요일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나는 일요일에 돌아옵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我星期天回来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일요일은 星期天이라고 표현했죠. 오른쪽 날개를 보면 일요일이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와 있죠. 星期天, 礼拜天, 그리고 星期日 이렇게 세 가지 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유닛 5 월과 년에 대해 말할 때를 보고 갈 텐데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내일은 8월 5일입니다 라고 해서 날짜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자, 내일이라는 건 민티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민티엔 是 8月 5일 해서 8월 5일입니다. 자, 5일과 하오가 들어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유닛 6 기간을 말할 때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我明天再来라는 표현이 나오죠. 再 하면 다시 대자죠. 다시 오겠다. 再来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请你一个星期后再来 하면은 자, 一个星期 하면 한 주 후. 그래서 일주일 후가 되겠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주세요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미용과 세탁에 관한 챕터가 나왔죠. 자, 유닛 1 이발소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표현이죠. 이발 좀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我要理发 하면은 머리 자르고 싶어요. 이발 좀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겠죠. 다음 페이지. 너무 많이 자르지 마세요. 자, 미용실 가면 너무 많이 자를까 봐 걱정되실 때 있으시죠? 그럴 때는 조금만 잘라주세요. 너무 많이 자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있죠? 자, 别剪得太多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剪은 자르다 라는 중국어 표현이죠. 자, 太多 하면 너무 많다죠. 그래서 别 뭐뭐 하지 말라죠. 别剪得太多 하면 너무 많이 자르지는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해둔 머리 스타일이 있을 때 사진 같은 걸 가져가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모양으로 깎아주세요 라는 중국어는 뭐라고 할까요? 자, 给我理成这个样子 하면 자, 样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양이라는 중국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给我 하면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给我理成这个样子 하면 이렇게 잘라주세요 라는 뜻이죠. 자,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에요. 머리를 감겨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请给我洗洗头 라고 표현을 해서 洗头에서 시가 씻다죠. 씻다라는 단어를 중첩해서 洗洗头 라고 표현을 했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유닛 2 미장원에서 쓰는 단어죠. 두 번째 표현 파마해주세요. 자, 여성분들 파마를 하다라는 단어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하셨죠? 자, 파마는 중국어로 탕파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징계와 탕파 하면은 파마해 주세요 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트해 주세요. 머리를 세팅해 주세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我要做头发라고 하는데요. 做가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토파 하면은 머리죠. 그래서 做头发 하면 머리를 해주세요. 자, 머리를 세팅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이발소 미장원을 거쳐서 세탁소에서 쓰는 표현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유닛 3 세탁소에서 쓰는 표현들이죠. 두 번째 표현, 호텔 안에 세탁소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표현이네요. 자, 饭店内有洗衣店吗?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세탁소란 단어가 나오죠. 洗衣店, 자, 시가 씻다죠. 이는 이후 할 때, 의복할 때 의자가 나오는 거죠. 뒤에는 뭐뭐 하는 곳이란 뜻이죠. 그래서 洗衣店 하면 세탁소, 그리고 옷을 씻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 옷을 다림질 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림질을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에 请把这衣服 윈이샤 라고 나오는데 자, 윈 해서 다림질하다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죠. 윈. 그래서 다림질 좀 해주세요는 윈이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请把这衣服 윈이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